안녕하세요. 제51강입니다. 생활법률 판례 최도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 2019년도 8월 30일 선고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즉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그 원상 회복 의무와 또 그 권리금 회수 방해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그런 대법원 판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원고가 되고 임대인 건물주가 피고가 된 사건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먼저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요. 계약 내용을 보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면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즉 건물 명도를 이용하면서 인테리어 시설 등 그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원래 그 임대차 계약서에는 커피숍 인테리어 그 시설물 장비 등을 그 명도할 때 반드시 반출해서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어떤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나가게 되니까 건물주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약 1,700만 원 들였습니다. 1,700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한 이후에 보증금을 내줄 때 차임 미지급도 한 100만 원 하고 해서 1,800만 원을 공제하고 5천에서 1,800여만 원을 공제하고 3,200만 원만 원고 임차인에게 내어줬습니다. 그 한편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쟁점은 이에 이제 또 원고는 즉 임차인은 나가면서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물주는 뭐 월세나 차입을 인상하면서 그 신규 임차인과의 어떤 그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이 권리금 등 영업 시설비 등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건입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성립하느냐 이런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 회복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그 커피숍을 양도받아서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 중에서 하급심에서는 1, 2심 하급심에서는 첫 번째 권리금 상당히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는 임차인 원고를 승소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 두 번째에서는 임차인의 어떤 원상 회복 의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그 전 임차인의 시설물도 임차인 원고가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임차인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차인 패소한 임차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결론은 1심과 2심과 똑같이 이 권리금 부분은 임차인 원고 승소했고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 부분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패소했던 건입니다. 결론은 같이 내렸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즉 그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여기서 이제 3개월인데 6개월로 바뀌었죠. 6개월 전부터 시설비 등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거절 시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 정도의 그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된 즉 원상 회복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즉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달라고 했던 건입니다. 즉 그래서 이 경우는 역시 결론은 임차인 원고가 패소했던 건입니다. 그 사유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유를 들고 있냐면은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회복 의무가 정해져 있고 또 전 임차인으로부터 지금 현재 임차인이 어떤 그 지위를 그 영업 양수 받은 점이 있고 또 철거된 시설물은 커피숍 외의 용도로 사용 시 불필요한 것이다. 불필요한 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어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즉 원상 회복 의무에 있어서 계약 기간 종료 나갈 때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등 시설도 그것을 그 의무를 이행하고 즉 원상 회복하고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 회복 비용 즉 철거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이 이제 대법원 그 판결 이유고, 이상이 그 대법원 판례를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은
임차인의 어떤 건물 명도시 원상 회복 의무 약정하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별개로서 원상 회복 의무는 원상 회복 의무대로 해야 되고 또 손해배상이 생기면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그대로 또 해야 되고 이 별개라는 것입니다. 즉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이 성립됐다고 해서 임차인이 어떤 원상 회복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왜냐하면 또 다른 대법원 판례 2019년도 7월 10일자 제가 지난번 소개시켜드린 대법원 판례에 하면은 임대인의 어떤 건물 명도 청구 소송 시에 임차인이 동시행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즉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으면 나가겠다라고 동시행 관계를 주장했는데 그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어떤 건물 명도시 원상 회복 의무에 약정하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별개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끝으로 임대차 계약 시에는 원상 회복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잘 정하여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